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허름한 할아버지가 호텔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스쳤지만 미선의 표정엔 따뜻한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선 이 노인이 노숙자가 아닌 자신의 진심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서울 한복판의 우뚝 솟은 57층 빌딩의 맨 위층. 강석훈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 그는 국내 최대 식품그룹의 회장이었죠.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비서가 올려둔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2분기 매출 5조 원 돌파, 해외 진출 프로젝트 최종 승인. 모든 숫자가 완벽했어요. 하지만 석훈의 시선은 숫자가 아닌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석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민우였죠. 38살의 민우는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석훈은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순간 석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놀란 건 아니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그래. 상대는 누구지?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그랜드 호텔 주방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이어서 민우가 다음에 한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석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턱 근육이 경직되고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탁탁.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죠. 뭐라고?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위험 신호였어요. 민우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장학금 받아서 프랑스 유학 다녀왔고 호텔에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석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부모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그것도 주방 보조를 며느리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명예, 체면, 그리고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석훈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45년 전 23이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비 내리는 거리, 작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걷던 여자.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밝게 웃던 그녀. 정아였습니다. 첫사랑이었죠. 석훈아, 내가 만든 음식 먹는 내가 제일 행복해 보여. 음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그때 정아가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작은 식당 요리사 따위가. 결국 석훈은 정아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명문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죠.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성격 차이로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석훈은 혼자였어요. 오직 일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죠. 석훈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여전히 똑바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날 자신이 갖지 못했던 용기처럼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민우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석훈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뭐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석훈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숨겼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민우는 들고 왔던 사진을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홀로 남은 석훈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선해 보이는 인상의 여성이 밝게 웃고 있었어요. 호텔 유니폼에는 박미선이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죠.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석훈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비밀 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정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죠.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정아야. 석훈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정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 만졌어요. 그녀는 여전히 23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오후 3시 이사회 준비되었습니다. 알았네. 석훈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완벽한 회장의 모습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아들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보육원 출신이라니.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석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야.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꿋꿋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마치 45년 전 사랑을 잃고 돌아서던 그날처럼. 이사회 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석훈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민우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하지만 그 결심 속에는 또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였죠. 만약 그 여자가 정아처럼 선한 사람이라면, 가난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석훈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 세상이 변했으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석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체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걸. 그리고 이번엔 아들의 사랑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석훈은 여전히 아들과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미선의 사진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였죠.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전 6시. 석훈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난 그는 거실로 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죠. 커피잔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비서가 가져다 준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박미선에 대한 신상 정보였죠. 보육원 출신, 장학금으로 프랑스 유학, 호텔 입사 5년차, 고객 만족도 우수. 숫자로 정리된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진짜 모습을. 석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향했어요. 평소엔 들어가지도 않는 구석진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입었던 옷들이었습니다. 낡은 파카 하나를 꺼냈어요.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죠. 석훈은 그 파카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였지? 30년은 됐을 거야. 그 옆에 있던 청바지도 꺼냈습니다.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바랜 낡은 청바지였어요. 그리고 신발장 맨 아래에서 해진 운동화 한 켤레를 찾아냈습니다.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뚫릴 것 같은 운동화였죠. 석훈은 평소 입던 고급 정장을 벗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시계도 풀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낡은 옷들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파카를 입으니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 보관해둔 옷 특유의 냄새였죠. 청바지는 조금 작아져서 꽉 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석훈의 몸도 변한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발가락 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의 자신이었죠. 아직 회장이 되기 전 그저 가난한 청년이었던 강석훈의 모습이었습니다. 석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상하네. 이게 진짜 나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낯설다니. 서랍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평소 쓰던 고급 지갑이 아니라 오래된 가죽 지갑이었어요.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현금도 대부분 빼냈죠.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 남겨두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석훈은 마지막으로 모자를 찾았습니다. 검은색 비니였어요. 깊숙이 눌렀으니 얼굴이 반쯤 가려졌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석훈은 다시 거울을 봤어요. 누가 봐도 허름하고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한 걸음 떨어져서 걷고 싶을 만한 사람이었죠. 완벽해. 석훈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평소엔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미리 연락해서 오늘은 쉬라고 했었죠. 주차장을 나와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침 7시 서울은 이미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석훈은 그들 사이에 섞여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어요. 30년 만에 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교통카드도 없어서 현금으로 표를 샀죠. 역무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석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석훈은 구석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이가 슬쩍 피해 섰어요. 아마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석훈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세상이야. 중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랜드 호텔이 있는 곳이었어요.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다. 석훈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호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5성급 호텔의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비즈니스 손님들이 급하게 체크아웃을 하고 있었죠. 석훈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층에 있는 서양 식당이라 테라스가 보였어요. 석훈은 식당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이 석훈을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초라한 차림의 노인을 보고 당황한 것 같았죠. 어서 오세요. 목소리에 주저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석훈은 구부정한 자세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석훈의 차림새가 다른 손님들과 너무 달랐어요.
석훈은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메뉴판을 들었어요. 가격을 보니 커피 한 잔에 15,000원이었습니다. 젊은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주문하시겠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석훈은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인사도 없었어요. 석훈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주방 쪽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석훈도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한 남자가 테이블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죠. 목과 얼굴에 붉은 반점들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저 누가 119 좀.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방 쪽에서 한 여자가 뛰어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주방 보조복을 입은 그녀는 망설임 없이 쓰러진 남자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님,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여자는 재빨리 남자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119 전화하세요. 그리고 응급키트 가져오세요. 빨리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주저하던 직원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씩 각자의 역할을 찾아 뛰어다녔죠. 여자는 남자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과 목을 자세히 살폈어요. 붉은 반점들이 점점 더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예요. 급성 알레르기 쇼크.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응급키트를 들고 달려왔어요. 여자는 키트를 열어 에피펜을 꺼냈습니다. 알레르기 응급 주사였죠. 손님, 주사 놓겠습니다. 잠깐만 참으세요. 여자는 능숙하게 남자의 허벅지에 에피펜을 찔렀습니다. 정확한 각도, 정확한 위치.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몇 초 후 남자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식당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화가 나 있었어요. 박미선, 지금 뭐 하는 거야? 주방 비우고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미선. 석훈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한 바로 그 여자였어요. 박미선이라고 했었죠. 미선은 매니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맛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매니저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석훈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45년 전 23세 여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석훈은 정아와 함께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쓰러진 할머니를 본 정아가 우산도 던져버리고 달려갔어요. 빗물에 온몸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를 부축했죠. 석훈이 체면 없다고 말리자 정아가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때의 정아와 지금의 미선이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은 눈빛, 똑같은 따뜻함, 똑같은 용기. 석훈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매니저가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혼란스러워하잖아. 당장 주방으로 들어가. 하지만 미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하지만 지금 이 손님이 더 급해요. 다른 직원분들이 주방 봐주실 거예요. 그녀는 다시 쓰러진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자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고 있었어요. 미선은 계속해서 남자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남자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남자의 옷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더듬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죠. 제가 연락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미선은 능숙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병원 위치를 안내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요. 구급차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미선은 끝까지 남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보입니다. 에피펜 한 차례 투여했고요. 투여 후 약 3분 경과했습니다. 호흡은 안정되고 있어요. 구급대원이 놀란 표정으로 미선을 봤습니다. 의료 쪽 일하세요? 아니요, 그냥. 조금 알아요. 미선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들것에 실릴 때까지 미선은 손을 잡아주었죠. 손님,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세요. 남자가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야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는 바닥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주방복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다가왔어요. 박미선, 당신 때문에 식당 분위기는 사람을 도울 때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미선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매니저는 할 말을 잃고 인상을 쓰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석훈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죠. 미선이 주방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석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미선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낯선 어른에게 하는 예의 바른 인사였죠. 그리고는 주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석훈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주문했던 커피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석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호텔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석훈의 가슴은 뜨거웠어요. 저런 사람이 내 며느리라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안 돼. 보육원 출신이잖아. 우리 집안에 체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상했어요. 머리로는 반대하는데 마음은 자꾸만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처럼 오래전에 놓쳐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처럼. 석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68배 나이에 이제 와서 무슨 감상에 빠진 건지.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저 여자가, 박미선이라는 여자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밤 석훈은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열어 정아의 사진을 꺼냈죠. 정아야,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 너와 똑같은 말을 하는 아이를 만났거든. 지금은 맛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너 생각이 많이 났어. 사진 속 정아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아이가 민우가 사랑하는 여자야. 박미선이라고. 보육원 출신이래. 나는 반대했지.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석훈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녀를 보니 내가 생각났다고. 하지만 그녀가 너처럼 따뜻한 사람 같다고. 아니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됐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석훈은 결심했어요.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겠어. 그것이 그의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석훈은 다시 낡은 파카를 입고 그랜드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과연 미선이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따뜻한지 아니면 그날이 우연이었는지. 호텔 로비를 지나 1층 식당라 테라스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시간이라 손님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석훈은 구부정한 자세로 안쪽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지난번과는 다른 직원이었죠. 그는 석훈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석훈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점심 세트 메뉴가 35,000원이었죠. 점심 세트로 주세요. 웨이터가 빠르게 적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메뉴판을 뺏듯이 가져가더니 주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인사도 없었죠. 석훈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현실이지. 돈 없고 초라해 보이는 노인에게는 이런 대접을 하는 게 세상이야. 10분쯤 지났을까요?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접시를 테이블에 툭 놓더니 다시 갔어요. 물 한 잔조차 제대로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석훈은 음식을 보며 잠시 멈췄어요. 연어 샐러드였는데 생선이 조금 상해 보였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확실히 신선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미선이 나왔어요. 그녀는 다른 테이블의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석훈의 테이블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췄어요. 어르신 실례합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석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연어 드시기 전에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도 될까요? 미선이 석훈의 접시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연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죄송합니다. 이 연어는 신선도가 떨어져요. 새로 준비해 드릴게요. 미선이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주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연어 누가 내보낸 거예요? 상했는데요. 젊은 웨이터의 변명하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미선은 단호했습니다. 손님께 절대 내보내면 안 돼요. 알레르기나 식중독 위험이 있어요. 5분 후 미선이 새 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메뉴였어요. 닭가슴살 샐러드였죠. 죄송합니다, 어르신. 연어 대신 닭가슴살로 준비했어요. 더 신선하고 안전해요. 혹시 음식 알레르기 있으세요? 석훈은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 조심해야 한다는데. 미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어요. 이거 드릴게요. 제가 만든 건데 식당에서 주문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석훈은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심 메뉴 가이드라고 적혀 있었어요. 큰 글씨로 쓰여 있었고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연어나 새우 같은 건 알레르기가 많아요. 닭고기나 소고기가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 카드 뒷면에는 흔한 알레르기 재료 목록이 있어요. 주문하실 때 직원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석훈은 카드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거였어요. 컴퓨터로 인쇄한 게 아니라 손글씨로 직접 쓴 거였죠. 색연필로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셔서 만들었어요.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미선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만드시는 거예요? 석훈이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 먹으면 아플 수도 있고요.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걱정하시더라고요. 미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미선이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긴급 연락처 카드였어요. 요즘 나쁜 사람들이 식당에서도 어르신들 노리잖아요.
지갑 훔쳐가거나 바가지 씌우거나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여기 적힌 번호로 전화하세요. 호텔 보안팀이에요. 제 이름 말씀하시면 바로 도와드릴 거예요. 카드 뒷면에는 박미선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석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감동받았죠.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미선이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석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다른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VIP 손님이든 혼자 온 할머니든 젊은 커플이든 차별이 없었어요. 석훈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닭가슴살은 완벽하게 익었고 샐러드도 신선했어요.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석훈의 머릿속은 음식 생각이 아니었죠. 저 아이는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야. 진심으로 사람을 걱정하는 거야.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카운터에는 아까 그 차가운 웨이터가 서 있었어요. 35,000원입니다. 석훈은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어설프게요. 웨이터의 표정이 점점 짜증스러워졌어요. 손님,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석훈이 겨우 10,000원짜리 지폐 4장을 꺼냈습니다. 웨이터는 빠르게 계산했어요. 거스름 돈 5,000원을 건네주며 다음 손님을 불렀죠. 인사도 없었습니다. 석훈은 호텔을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카드들을 내려다봤어요. 안심 메뉴 가이드, 긴급 연락처 카드, 그리고 뒷면에 적힌 작은 글씨. 음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식사 되세요. 석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아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정아야, 이 아이가 너랑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것 같아. 하지만 석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한 번 더 봐야 해.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석훈은 세 번째로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시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과연 미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배려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오후 시간이라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석훈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미선이 직접 다가왔어요. 석훈을 알아본 것 같았죠. 지난번에 도와줬던 노인이니까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오늘은 어떤 걸 드시고 싶으세요? 미선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간단하게 커피랑 샌드위치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미선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10분 후 음식이 나왔어요. 석훈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어요. 카운터에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선이 계산을 담당하는 날이었죠. 커피랑 샌드위치 25,000원입니다. 석훈은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냈어요. 일부러 낡고 구겨진 지폐를 준비해 온 거였죠. 미선이 돈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30,000원 받았습니다. 거스름 돈 5,000원 드릴게요. 미선이 5,000원을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석훈이 연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40,000원 드렸는데요. 왜 5,000원만 주시죠?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어요. 분명히 10,000원짜리 3장을 받았는데 노인이 40,000원이라고 우기는 상황이었죠. 다른 직원이었다면 짜증을 냈을 거예요. 아니면 CCTV를 확인하자고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미선은 달랐습니다. 제가 실수했나 봐요. 죄송해요, 어르신. 미선이 즉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갑을 열어 10,000원을 꺼냈어요. 자기 돈이었죠. 여기 10,000원 더 드릴게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석훈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미선이 자기 돈으로 메우려는 게 분명했어요. 월급 220만 원 받는 주방 보조가 자기 돈으로요. 그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 잠깐.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10,000원 3장이 맞아요. 정말요? 괜찮으세요? 미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안타까운 듯 했어요. 네, 제가 헷갈렸어요. 나이 들면 이래요. 석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마음이 쓴웃음이었어요. 이렇게 선한 사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게 미안했죠. 미선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잠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미선이 카운터 아래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아서 가죽이 벗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죠. 이게 뭔가요? 제 레시피 노트예요. 혼자 공부할 때 쓰는 거예요. 미선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요리 레시피, 재료 조합, 알레르기 정보, 영양 성분까지. 그림도 그려져 있었고 색깔별로 표시도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르신들한테 좋은 메뉴들이에요.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 높고 알레르기 위험 낮은 음식들이요. 미선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시니어 추천 메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런 걸 언제 만드시는 거예요? 석훈이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밤에 집에서요. 잠들기 전에 조금씩 공부해요. 요리책도 보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요. 왜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주방 보조인데. 미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음식을 좋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제대로 요리하고 싶어서요. 다시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요리 공부를 했었어요. 프랑스에서요. 그런데 일이 있어서 그만뒀죠. 미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석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녀의 과거에 뭔가 아픔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계속 공부하시니까.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음식은 제 전부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오면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싶어요. 석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작은 여자가 얼마나 큰 꿈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주방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박미선, 뭐 하는 거야? 설거지 안 끝났어.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주방장이었죠. 네, 지금 갑니다. 미선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석훈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어르신. 저 가봐야 해요. 괜찮아요. 보여줘서 고마워요. 미선이 노트를 다시 집어들려는데 석훈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네. 계속 공부하세요. 꿈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 기회는 꼭 와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선이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석훈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저 아이는 정말 특별해.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힘들지만 따뜻함을 잃지 않았어. 석훈은 호텔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정아야, 이 아이가 민우에게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 아니, 어쩌면 너보다 더 강한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석훈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석훈은 계속 생각했어요. 미선의 레시피 노트, 손수 만든 카드들, 그리고 자기 돈으로 거스름 돈을 메우려던 모습. 착한 것과 현명한 것은 다르지. 과연 저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 바로 그 답을 확인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 그랜드 호텔 주방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저녁에 특별한 VIP 손님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죠. 주방장 최진수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소리쳤습니다. 다들 잘 들어. 오늘 저녁 7시에 대한식품그룹 부회장님 오신다. 우리 호텔 최대 거래처야. 1년에 800억 원어치 식자재 납품받는 곳이라고.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절대 실수 없도록. 특히 박미선, 너는 설거지만 해. 손님 앞에 나서지 마. 주방장이 미선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네, 주방장님. 미선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일반 손님 예약도 받았으니까 둘 다 완벽하게 처리해야 돼. 알겠지? 주방장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날 오후 석훈은 회사에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그랜드 호텔라 테라스 예약했지? 네, 회장님. VIP 테이블로 예약되었습니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줘. 일반 테이블로 한 자리 더 예약해. 6시 30분으로. 네. 2개 예약하시는 겁니까? 그래. 일반 테이블은 내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해.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녁 6시 석훈은 다시 낡은 파카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확인하면 결정할 수 있어. 석훈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6시 30분 석훈은 라 테라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요. 입구에서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 예약하셨습니까? 네. 6시 30분이요. 직원이 예약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예약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석훈의 차림새를 보고 의아해했어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석훈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자리였어요. 화장실 근처였죠. 석훈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식당 안쪽에는 특별히 장식된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VIP 테이블이었죠. 7시에 올 손님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주방 쪽도 보였어요. 주방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미선도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석훈은 메뉴판을 펼쳤어요. 가장 저렴한 메뉴를 가리켰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웨이터가 빠르게 적고 갔습니다. 설명도 인사도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 50분 석훈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파스타였어요. 하지만 면이 불어 있었고 소스도 차가웠습니다. 제대로 만든 게 아니었죠. 석훈은 한 입 먹고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없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 만든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에서 미선이 나왔어요. 다른 테이블에 물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석훈의 테이블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췄어요. 어르신, 미선이 석훈을 알아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석훈이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근데 미선이 석훈의 접시를 봤습니다. 거의 안 먹은 파스타가 그대로 있었어요. 음식이 안 맞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석훈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알 수 있었어요. 실례지만 한 입 맛봐도 될까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이자 미선은 깨끗한 포크로 면을 하나 집어 먹어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 만든 거예요. 면은 불었고 소스는 차갑고.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먹을게요. 안 됩니다. 이건 드시면 안 돼요.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갔어요. 주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장님, 이 파스타 다시 만들어야 해요.
면이 불었어요.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VIP 준비해야 한다고. 주방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손님께 이렇게 내보낼 순 없어요. 박미선, 너 설거지나 해. 손님 일은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닥쳐. 주방장의 고함이 식당까지 들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잠시 후 미선이 다시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새 접시가 들려 있었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건 제대로 된 거예요. 미선이 새 파스타를 놓았습니다. 향기가 좋았어요. 면도 완벽하게 삶아졌고 소스도 따뜻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주방장님이 바쁘셔서 제가 만들었어요. 하지만 설거지하는 사람이. 미선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설거지도 하지만 요리도 할 줄 알아요. 조금요. 석훈은 파스타를 한 입 먹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완벽했습니다. 면의 식감, 소스의 농도, 간의 균형. 모든 게 완벽했죠. 이거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미선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주방장이 나왔습니다. 박미선, 내가 감히 손님 음식을 만들어? 내 허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손님께서 변명하지 마. 너는 설거지나 해. 주방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당 안에 모든 손님이 쳐다봤어요.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석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바로 그때 식당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일행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대한식품그룹 부회장과 임원들이었습니다. 주방장이 황급히 달려가 허리를 굽혔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석훈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VIP 손님에게 굽신거리고 일반 손님은 무시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실수를 미선에게 떠넘기는 모습.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석훈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그랜드 호텔 총지배인실로 가겠네. 주방장도 불러놓도록 해.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석훈은 다시 호텔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미선이 보였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여전히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박미선. 내일이면 모든 게 바로잡힐 거야. 석훈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3번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석훈은 답을 얻었죠.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오전 9시. 그랜드 호텔 주방장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총지배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은 최진수 주방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어제 VIP 접대는 완벽했는데. 주방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젯밤 대한식품그룹 부회장 일행은 만족하며 돌아갔거든요. 문제될 게 없었죠. 오전 9시 50분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방장님, 10시에 총지배인실로 오시라고 합니다. 중요한 분이 오십니다. 중요한 분이요? 네. 대한식품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주방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이라고요? 부회장도 아니고 회장이 직접 온다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주방장은 급히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손이 떨렸죠. 진정해. 어제 음식 완벽했어. 칭찬하러 오시는 거야.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주방에서는 미선이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방장에게 혼났던 일, 그리고 파스타를 만들어드렸던 그 노인이 자꾸 생각났죠.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혼나네. 그래도 후회는 안 해. 손님은 손님이니까. 미선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강석훈 회장이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파카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죠. 5천만 원짜리 시계, 맞춤 정장,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진짜 대한식품그룹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총지배인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총지배인실로 안내하게. 석훈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습니다. 평소에 그였죠. 총지배인실에는 이미 주방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석훈이 들어서자 주방장은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영광입니다. 앉게. 석훈이 짧게 말했습니다. 주방장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석훈은 천천히 주방장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1초, 2초, 3초. 견디기 힘든 침묵이었습니다. 최진수 주방장. 네, 회장님. 자네 이 호텔에서 몇 년 일했나? 15년입니다. 15년. 꽤 오래 일했군. 그동안 이 호텔이 우리 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자네 같은 사람들 덕분이야. 주방장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칭찬인가? 하지만 너무 일렀습니다. 그래서 더 실망스럽군. 석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 어제 저녁에 여기 있었네. 네? 어제요? 그래. 자네 식당에서 식사했어. 주방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제 저녁엔 VIP 일행만 왔었는데요. 회장은 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자네는 날 못 봤지. 내가 VIP 테이블이 아니라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구석 자리요? 그래. 낡은 파카에 해진 운동화 신고 말이야. 순간 주방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그 노인. 그 초라한 노인이 회장이었다고. 그럴 리가. 석훈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낡은 파카를 입은 노인의 사진이었죠. 비서가 멀리서 찍은 거였습니다. 이 사람 기억나나? 주방장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자네는 이 손님에게 부른 파스타를 내보냈지. 그리고 박미선이라는 직원이 다시 만들려고 하자 소리를 질렀어. 설거지나 하라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그게 문제야, 최 주방장. 자네는 VIP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일반 손님은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석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장도 황급히 일어났어요. 우리 그룹이 1년에 800억 원어치 식자재를 이 호텔에 납품하는 거 알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만든 음식을 누가 먹는 줄 아나? VIP만 먹나? 아니야. 모든 손님이 먹어. 구석 자리에 앉은 노인도, 혼자 온 할머니도, 젊은 학생도 다 먹는다고. 죄송합니다. 나는 그 음식들이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좋은 품질로 제공되길 바라네. 그런데 자네는 손님을 차별했어. 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였어요. 하지만 석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미선 직원 말이야. 미선이요? 그 직원이 잘못한 게 뭔가. 손님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그건 제 허락 없이. 자네 허락. 손님을 위하는 일에 허락이 필요한가?
주방장이 바빠서 신경 못 쓰니까 다른 직원이 도운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나는 박미선 직원 때문에 이 호텔을 다시 보게 됐네. 저런 직원이 있는 호텔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 주방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석훈이 총지배인을 봤습니다. 총지배인 들었나? 네, 회장님. 앞으로 이 호텔 주방 인사에 대해 재검토하게. 그리고 박미선 직원, 그 친구 역량이 아깝네. 주방 보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리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최 주방장. 네, 네 회장님. 오늘 일은 여기까지만 하지. 하지만 기억하게. 손님은 모두 똑같이 소중해. VIP든 일반 손님이든 말이야. 그걸 잊으면 다음엔 계약 취소도 생각해야 할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주방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석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총지배인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이제 미선에게 직접 말해야겠어. 오전 11시 미선은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총지배인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모든 직원이 놀라서 자세를 바로 했죠. 박미선 씨. 네. 미선이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잠깐 밖으로 나와 보세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미선은 앞치마를 벗고 총지배인을 따라갔습니다. 직원 휴게실로 갔어요. 그곳에는 석훈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였죠. 미선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소개합니다. 대한식품그룹 강석훈 회장님이십니다. 미선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이라고요? 그 유명한 강석훈 회장. 안녕하세요, 박미선 씨. 석훈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미선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 무슨 일이신지.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네. 총지배인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석훈과 미선, 둘만 남았어요. 석훈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맑은 눈을 가진 여자였어요. 내가 최근에 이 호텔 식당을 몇 번 방문했네. 네. 그러셨어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석훈이 주머니에서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선이 만든 안심 메뉴 가이드였어요. 이거 박미선 씨가 만든 거지?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도 줬거든. 박미선 씨는 기억 못하겠지만 석훈이 모자를 하나 꺼내 썼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취했어요. 목소리도 낮고 떨리게 흉내냈죠. 어르신, 혹시 음식 알레르기 있으세요? 그 순간 미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노인. 몇 번 왔던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다고. 저 정말요? 그래. 낡은 파카 입고 해진 운동화 신고 왔었지. 박미선 씨는 한 번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 항상 똑같이 친절했지.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말이야. 석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박미선 씨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네.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민우의 아버지. 이분이 민우 씨 아버지라고. 나는 반대했어. 솔직히 말하면 보육원 출신의 주방 보조라는 게 우리 집안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온 거야. 박미선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보고 싶었어. 석훈이 카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지. 박미선 씨는 돈이나 지위를 보지 않는다는 걸. 모든 사람을 똑같이 소중하게 대한다는 걸.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킨다는 걸.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석훈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박미선 씨는 내 첫사랑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더군. 첫사랑이요? 45년 전에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정하라고 했지. 작은 식당 요리사였어.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지.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 말을 듣고 그녀를 떠나보냈어. 체면과 명예 때문에.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회장님, 나는 아들이 나와 같은 실수를 하게 두고 싶지 않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게 하고 싶지 않아. 석훈이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미선 씨, 내 며느리가 돼줄 수 있겠나? 미선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있네. 석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있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하지만 저는 주방 보조예요. 민우 씨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박미선 씨. 석훈이 미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어제 박미선 씨가 만든 파스타를 먹었어. 완벽했지. 프랑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나 먹을 법한 맛이었어. 미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조사했네. 박미선 씨가 파리에서 2년짜리 미슐랭 레스토랑 수셰프였다는 거.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왔다는 거. 회장님이 다 아셨어요. 사업가는 정보가 생명이거든. 하지만 서류로 본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박미선 씨가 그 고통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는지. 석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어. 박미선 씨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았어. 그게 진짜 강함이야. 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석훈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화가 떠올랐어요. 45년 전 비 내리던 그날.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여자. 정아야, 이번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석훈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미선 씨, 앞으로 주방 보조는 그만두게. 우리 그룹에서 제대로 된 자리를 줄 거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호텔이 좋아요. 여기 동료들도 좋고요. 다만, 다시 요리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요리를요. 석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총지배인한테 말해두지. 박미선 씨를 주방 보조가 아니라 정식 셰프로 올려달라고. 정말요? 그래. 그리고 언젠가 박미선 씨가 원한다면 자기만의 레스토랑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미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오후 2시 주방에 긴급 소집이 있었습니다. 총지배인과 주방장, 그리고 모든 직원이 모였어요. 주방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과드릴 말이 있습니다. 주방장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박미선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갔어요. 주방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박미선 씨를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실력도 있고 성실한 직원을 주방 보조에만 묶어둔 건 제 잘못입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손님을 차별했던 것도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똑같이 소중하게 대하겠습니다. 주방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박미선 씨,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주방장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앞으로 함께 잘해요. 미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방장이 그 손을 잡았어요. 주방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총지배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발표하겠습니다. 오늘부로 박미선 씨는 주방 보조에서 정식 셰프로 승진합니다. 직원들의 박수가 더 커졌어요.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석훈은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정아의 사진을 꺼냈어요. 정아야,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지? 박미선은 좋은 아이야. 너처럼 따뜻하고 강한 아이야. 사진 속 정아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우한테 전화해야겠어. 석훈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번 대화 이후로 연락이 없었거든요. 민우야. 네. 박미선 씨 말이야. 민우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좋은 아이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결혼 준비해라. 내가 도와주마. 전화 너머로 민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박미선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줘라. 내가 정아한테 못해준 것처럼 후회하지 마라. 약속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석훈은 다시 정아의 사진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정아야, 이제 아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내가 날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아.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저녁 7시. 한남동의 한 프랑스 레스토랑.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미선은 긴장된 표정으로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어요. 민우가 손을 잡아줬죠. 괜찮아.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떨려요. 나도 떨려. 둘이 웃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프라이빗 룸에는 석훈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어요. 어서 오게. 석훈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미선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회장이 아니야.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네. 미선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라고요? 아직은. 괜찮아. 천천히 편해지면 되지. 셋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석훈이 미선을 봤습니다. 박미선 씨가 고르게. 여기 음식 잘하는 집이야. 미선이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프랑스 요리 메뉴들이었어요. 미선의 눈이 반짝였죠. 하나하나 아는 요리들이었습니다. 이 코스로 할까요? 계절 요리 코스요. 좋아. 그걸로 하지.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에피타이저, 수프, 메인 요리. 모두 훌륭했습니다. 세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박미선 씨, 파리에서는 어떤 레스토랑에서 일했나? 라 메종 블랑쉬요. 2년짜리 미슐랭 레스토랑이었어요. 좋은 곳이었겠네. 그런데 왜 그만뒀나? 미선의 표이 어두워졌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있었어요. 제 실수가 아니었는데 결국 제게 책임이 왔어요. 약혼자도 저를 떠났고요.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겠어. 많이 힘들었어요. 8년 동안 요리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선이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민우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훈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박미선 씨. 네. 석훈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가죽 노트였어요. 표지가 낡아 있었죠. 이게 뭔가요? 내 첫사랑, 정아가 쓰던 레시피 노트야. 유일하게 남은 유품이지. 석훈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요리 레시피, 재료 메모, 작은 그림들. 박미선 씨 노트랑 똑같더군. 똑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의 노트.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정아를 지키지 못했어.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 체면과 명예를 선택했지.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내 아들만큼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해주고 싶어. 석훈이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미선 씨,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 아들 잘 부탁하네. 미선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민호도 울고 있었죠. 석훈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남동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네. 박미선 씨 덕분에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 석훈이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죠. 석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아야, 보고 있니?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한 달 후 미선은 그랜드 호텔 주방에서 정식 셰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장은 이제 미선을 존중했어요. 동료들도 미선의 실력을 인정했죠.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식당에 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어요. 젊은 웨이터가 무시하려는 순간 미선이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신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미선이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정성껏 메뉴를 설명했죠. 주방장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저 아이에게서 배울 게 많아. 6개월 후 미선과 민호는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보육원 아이들이 모두 초대됐죠. 미선의 가족이었으니까요. 석훈은 신부 아버지로 미선과 함께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미선의 손을 잡은 채로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미선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더 고맙지. 내 인생에 다시 의미를 줘서. 석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석훈은 정아의 사진을 서재 서랍이 아니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정아야, 우리 며느리 봤어. 너랑 똑같이 따뜻한 아이야. 이제 난 행복해. 정말 행복해. 사진 속 정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요. 1년 후 미선은 그랜드 호텔에 새로 생긴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가 됐습니다. 이름은 라 메종 블랑쉬. 파리에서 일했던 레스토랑 이름이었죠. 오프닝 날 첫 손님은 석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정아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정아야, 같이 먹자. 우리 며느리가 만든 음식이야. 석훈이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미선이 만든 코스 요리는 완벽했습니다. 석훈은 한 입 한 입 천천히 음미했어요. 눈물이 흘렀죠. 맛있어, 정아야. 내가 만든 음식처럼 맛있어. 그날 이후 라 메종 블랑쉬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모든 손님을 똑같이 소중하게 대했죠.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차림이었어요. 직원들이 난처해 하는 순간 미선이 직접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들어가도 될까요? 미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들어오세요. 미선은 그 여자를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세트 메뉴를 준비했어요. 가격은 받지 않았죠.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분이 계실 줄 몰랐어요. 저도 그런 따뜻함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나눌 차례예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선은 민우에게 말했어요. 오늘 참 행복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허름한 차림의 손님이 왔는데 제가 8년 전에 저를 봤어. 그래서 도와줬어. 민우가 미선을 꼭 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야.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당신을 만났고 아버님을 만났으니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남동 집 서재에서 석훈도 웃고 있었어요. 정아의 사진을 보며요. 정아야, 우리 잘했지. 박미선이 행복해. 민호도 행복해. 나도 행복해. 이제 된 거 맞지?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석훈은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쓴 일기장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그땐 절대 놓치지 않을게. 약속해. 석훈은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아야, 약속 지켰어. 이번엔 제대로 했어. 고마워. 사랑해. 노트를 덮고 석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죠. 마치 정아가 미소 짓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미선의 새로운 인생, 민우의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석훈의 평화로운 노년.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만나 치유가 되었어요. 미선은 다시 꿈을 찾았고, 민우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됐고, 석훈은 과거의 후회를 씻어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초라한 노인에게 건넨 미소 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카드 한 장, 자기 돈으로 메운 거스름돈.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따뜻함은 빛을 잃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밝게 빛나죠.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미선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